제가 변호사니까 그냥 등기부 띄워가지고 등기부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서 토지 제일 위에 주소가 나옵니다. 마포구 동교동 178-1번지예요. 그게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집이에요. 그래서 그 집이 땅이 조금씩 더 커져요. 그 땅을 갖다가 더 합쳐가지고 3번 보시면은 대 해가지고 이게 지목은 대지란 이야기예요. 573.6 제곱미터. 그러면 573.6 제곱미터면 제가 몇 평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173.8평이더라. 그러니까 173.8평이면 굉장히 넓은 거 아니겠습니까? 100평만 돼도 사실 상당히 넓은데 거의 한 200평 가까이 되는 큰 집이다. 그 다음에 좀 밑으로 갑구 밑으로 좀 내려봐 주세요. 저 집에 그 DJ 사저에 DJ가 1961년부터 살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등기부를 띄워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은 DJ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다? 김홍일이다. 그런데 그 김홍일은 누굽니까? DJ의 큰아들이란 말이에요. 큰아들인 그 김홍일 전 의원, 그 김홍일 전 의원님이 1964년도에 이 집을 샀어요. 누구한테 샀을까요? 저는 DJ한테 샀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61년도에 그 DJ가 저 집을 사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그 집을 산 다음에 이런저런 이유로 큰아들한테 물려주지 않았을까?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것까지는 그거 찾으려면 또 폐쇄유 등기부 찾아야 되고 막 곤란하니까 복잡하니까 그건 제가 스킵했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전 소유자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닐 수도 있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64년부터 김홍일 전 의원이 이거를 쭉 소유를 하다가 그러다가 35년 뒤에 갑자기 이 집을 팔아버려요. 그 김홍일 의원이 DJ의 사저를 갖다가 팔어? 그래서 딱 봤더니 도대체 누구한테 판 거야? 딱 봤더니 그게 누구냐? 이희호 씨한테 판 거예요. 이희호 씨 많이 이름 들어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희호 여사. 대통령의 영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1999년 8월 30일에 1999년 7월 1일에 자기의 이제 뭐 정식으로 따지면 아들은 아니죠. 왜냐하면 계모하고 자식과의 사이에는 그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래도 뭐 어머니죠. 뭐 그러니까 7월 1일에 그 자신의 아들인 김홍일로부터 DJ의 사저 동교동 178-1번지를 사는데 얼마에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등기가 8월 30일에 1999년 8월 30일에 넘어와요. 그런데 그 소유자 이희호 22년생 해가지고 그 밑에 주소가 재밌지 않습니까? 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세종로 1번지. 주소가 좀 뽀대가 나는데 어딥니까? 저기가? 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지금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그 청와대가 되겠습니다. 1999년이면 DJ가 대통령 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DJ가 대통령 할 때 이희호 여사가 김홍일로부터 저 집을 다시 사들여요. 그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러다가 조금 키워주시면은 제가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저도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땅이 조금씩 더 넓어져요. 그래서 2020년에 그때도 17.3 제곱미터가 더 늘어나고 그다음 또 밑에 이렇게 쭉 그 해주세요. 또 47.6 제곱미터가 다 늘어나고 그때가 언제다? 다 저기 이희호 여사가 세종로 1번지 살 때 대통령 할 때 그렇게 그 동교동 집이 이렇게 쭉쭉쭉 늘어나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2019년도에 또 손바뀜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그 소유자가 6번 보세요. 6번 보면은 소유자 김홍걸 63년생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소유자가 됐어요. 어떻게 소유가 됐습니까? 6월 10일에 상속이라는 게 보이죠. 6월 10일이 무슨 날이냐면 2019년 6월 10일이 이희호 여사가 돌아가신 날이에요. 이희호 여사가 돌아가신 날인데 그 6월 10일 날 상속을 돌아가셔가지고 10월 29일에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그래서 저 때부터는 DJ의 사저가 DJ의 장손한테로 간 것도 아니고 DJ의 그 두 번째 아들 김홍업 씨한테 간 것도 아니고 DJ의 막내 아들 김홍걸에게 넘어간 것이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 DJ가 아들이 셋인데 왜 김홍걸이 이걸 갖다 다 갖는가? 그거는 그 비밀은 거기에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중간에 이희호 여사가 끼워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희호 여사가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이 김홍걸로부터 그 김홍일로부터 홍일아 일로 와봐 그러면서 내가 그 니네 집 나 줘. 내가 살게. 그래가지고 그때 명의가 김대중으로 되어 있었으면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효 여사를 무지하게 사랑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큰아들한테 홍일이 불러 이렇게 홍일아 일로 와봐. 그 다음에 너 저기 엄마한테 그 저기 동교동 사조 넘겨. 그러면 뭐 알겠습니다 했겠죠. 뭐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어머니는 영부인인데 어쨌든 뭐 생모는 아니더라도 아버지 대통령 아버지가 이거 넘기라고 그러는데 뭐 안 넘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면은 뭐 다 김홍일 씨나 그다음에 김홍업 씨나 다 이효 여사 보고 어머니 그랬겠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모자지간이 아니거든요. 법적으로는 계모하고는 아무런 그 법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민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희호 여사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이희호 여사의 상속인은 누구냐? 딱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희호 여사가 낳은 아들. 그게 누구다? 김홍걸이다. 그래가지고 김홍걸 씨가 그 집을 그 동교동 집 173평짜리를 갖다가 그 상속을 받게 된 건데 다시 한 번만 그 등기부 좀 띄워봐 주세요. 근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어떤 게 이상한 일이 있냐면 줄이 쫙쫙쫙 그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6번 제 얼굴 나오는 바로 밑에 그게 7번이거든요. 그 7번 보면은 가처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처분. 그러면 가처분이 뭐다? 그 피보전 권리 좀 키워주세요. 그 7번이 아니네. 어쨌든 그거 그 2020년 다시 한번 제가 그 날짜를 갖다 봅시다. 2019년 6월 10일에 이희호 여사가 돌아가셨어요. 10월 29일에 김홍걸 씨가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돌려놨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0일, 12 두 달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달 조금 더 지나서 2020년 1월 6일에 가처분이 그 집에 DJ 무엄하게도 DJ 사저에다가 가처분을 갖다가 걸어 도대체 어떤 놈이야? 딱 봤더니 보니까 DJ의 친아들이에요. DJ의 친아들, 둘째 아들 김홍업 씨 50년생.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딱 봤더니 그 피보전 권리가 뭐냐면은 2017년 2월 1일자 4인 증여 계약에 기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희호 여사가 유언장을 쓴 거예요. 그 유언장을 썼는데 그 유언장을 언제 썼다? 2017년 2월 1일에 썼다. 뭐라고 썼느냐? 이희호 여사 유서예요. 사전은 김대중 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한다. 아까 보여졌던 그 김대중 도서관 바로 옆에 있는 그 김대중 그게 도서관이죠.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DJ의 사전은 김대중 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한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사저가 지자체나 어떤 후원자가 이걸 사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사서 그것을 기념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 돈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저 집을 갖다가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효 여사의 생각은 뭐냐면은 저 집 팔지 말아라. 근데 혹시 사람 일 모르는 거니까 만약에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러면은 처분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누구한테 처분해라?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정 안 되면 후원자한테 이걸 처분을 해라. 그런데 이 후원자가 이 처분을 가지고 매입했을 때 기념관으로 사용할 때 돈 나오지 않겠느냐? 돈이 나오면은 예컨대 이게 100억에 팔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33억은 DJ 기념 사업회. 그 다음에 나머지 66억은 삼형제가 균등하게 분배해라.
이게 이시호 여사의 유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집이 100억에 팔렸다라고 하는데 이시호 여사의 유언대로 하면은 22억씩 나눠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거를 갖다가 김홍걸 씨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형님하고 그 상의 없이 그 저 집을 소유권을 온전히 김홍걸 명의로 딱 해놓으니까 김홍업 씨 입장에서는 쎄한 거예요. 그런데 왜 김홍업 씨만 가처분을 갖다가 했을까요? 김홍일 그 큰 형님은 뭐 이렇게 좀 뭐 대범하고 그러고 그 다음에 둘째 형님은 뭐 저렇게 막 저 계산적이고 그래서 저렇게 가처분을 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 김홍업만 저 가처분권자 채권자가 됐느냐? 김홍일 의원이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김홍일 의원이 뭐 고문 받았다 그래가지고 뭐 몸이 안 좋다 그런 이야기 많지 않았습니까? 김홍일 전 의원이 사망한 거는 2019년 4월 20일이고요. 이희호 여사가 사망한 거는 2019년 6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2달 차이로 이복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아들이 큰 아들이 그 세상을 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시호 여사가 세상을 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김홍업 씨는 형님이 그때는 안 계셔. 그래가지고 만약에 김홍일 의원이 살아 있었으면 형님들이 홍걸이 불러가지고 야 네가 말이 되냐 빨리 이거는 제대로 어머니 유언에 따라가지고 이거는 저기 그렇게 정리를 갖다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면은 혹시 김홍걸 씨가 들었을지 모르는데 김홍업 씨가 뭐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한다 그거는 잘 맥히지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김홍업 씨 입장에서는 김홍걸 그 의원이 저렇게 지금처럼 집을 처분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처분인데 어떤 가처분이다? 처분금지 가처분이다. 그래가지고 집을 저 DJ 사저가 제3자한테 팔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처분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처분을 갖다 한 거예요. 등기부 또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그래가지고 좀 밑으로 내려주시면은 저 위로 올려주세요. 위로. 그래서 그 가처분을 언제 했습니까? 2020년 1월 6일에 가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김홍걸이 이제부터는 김홍걸 의원님 이렇게 안 하게 그냥 이름만 부를게요. 막 말하는 게 힘드네. 그 김홍걸이 저 가처분에 대해서 2020년 1월 6일 김홍업이 행한 가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제기해요. 어떻게 이의 신청을 제기합니까? 분명히 이시호 여사의 유언장은 있었어요. 그 유언장 내용이 뭐다? 사전은 DJ 이시호 기념관으로 사용한다. 그 다음에 만약에 저 집이 팔리게 되면 3분의 1은 DJ 기념 사업회에 나머지 3분의 2는 형제간에 나눠 가져라. 내가 낳은 자식이든 아니든 똑같이 3분의 1씩 나눠 가져라. 이게 DJ 이시호 여사의 유언이었는데 그런데 김홍걸 씨는 그 이시호 여사의 유언을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유언장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효력이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그 유언장이 조작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유언장이 조작되면 만약에 제가 유언을 갖다 딱 썼어요. 그런데 제 유언장이 조작이 됐어. 그러면 제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서 야 임마 내가 그렇게 쓴 거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언장은 법적인 형식이 굉장히 엄격하단 말이죠. 그런데 김홍걸은 자기 어머니 유언장이 있다는 거 인정하고 그 내용도 인정을 했는데 법적 형식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어머니 암만 우리 엄마의 뭐라고 하더라도 유언장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인정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야, 참 돈이라고 하는 게 무섭구나. 제가 살다 보면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데 피보다 더 진한 게 있더라. 그게 뭐 당연히 물은 아니고 뭐겠습니까? 돈이 피보다 더 진하더라. 어쨌든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거죠. 아니 분명히 어머니 이시호 여사가 분명히 이렇게 유언장을 갖다가 남겼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자식인 홍거리가 내 동생 홍거리가 어떻게 저 이야기를 갖다가 하느냐. 그런데 그래가지고 곰곰이 이제 변호사 저 같은 사람들한테 그 막 물어봤겠죠. 무슨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받느냐. 유언장으로서의 효력은 없는데 증여 계약서로서의 효력은 있다. 그 증여 계약서 중에서도 사인 증여로서의 효력은 있는 것이다라는 방법을 찾아내 가지고 사인 증여가 뭐냐면은 내가 이게 이제 파우치란 말이에요. 아니 뭐 되게 비싼 거라고 치고 뭐 이거 저 그냥 뭐 비행기 탔을 때 받은 건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뭐 100억짜리라고 치고 이거를 갖다가 누구 줄까? 뭐 어쨌든 뭐 제 친한 뭐 친구한테 뭐 받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이거 뭐 예컨대 지금 막 댓글 보니까 옥공주님 계시는데 제가 이거 옥공주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거 100억짜리입니다. 그런데 그 받을 때 지금 당장 주는 게 아니고 저 죽으면 알아서 이거 가져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사인증여거든요. 그러니까 이시호 여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2017년도에 했던 그러한 그 문서는 유언장으로서의 효력은 없지만 사인 증여로서의 효력은 옥공주님 또 이렇게 또 뭐 쏴주시면 제가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이 사인 증여를 갖다가 이거 안 줄 건데 이거 뭐 2만 원 주시고 가져가시려고 그러나 이거 별거 아닌데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유언장으로서의 효력은 없지만 이거는 사인 증여 계약서로서의 효력은 있다라고 법원이 인정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김홍걸 씨가 형이 해놓은 가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했는데 그 이의 신청이 기각이 됐어요. 그래 다시 한번 또 그 등기부 좀 띄워봐 주세요. 그래서 가처분 이의 신청이 기각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8월 31일 그러니까 그 가처분 쳐놓은 지 1년 8개월 만에 그 가처분이 그 등기가 말소가 돼요. 왜 말소가 되느냐? 이거는 형제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져서 그래요. 형제 사이에.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 제일 충격받고 제일 열받을 사람은 누구냐? 김홍업일 거예요. 왜 김홍업이냐면 분명히 홍거리가 나랑 약속했는데 어머니 그 유언장대로 어머니의 그 말씀대로 사전에 말씀해 주신 그대로 우리가 이걸 갖다가 하기로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어기고 이거를 제3자한테 팔아? 이거는 지금 김홍업 씨는 굉장히 김홍업 전 의원님은 그 DJ의 세 아들은 다 국회의원을 갖다가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김홍일 씨는 삼선 의원 했었고 뭐 중간에 한번 이제 날라갔지만 그 다음에 김홍업 씨는 17대 의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김홍걸 씨는 21대 의원 다 국회의원을 갖다가 했는데 어쨌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지금 굉장히 충격받고 아마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가처분이 풀렸어요. 가처분이 풀렸으니까 언제든지 그 DJ 사저를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죠. 만약에 저 가처분이 살아 있었으면요. 지금 보면은 쭉 옆에 밑에 보면은 2024년 7월 24일, 7월 2일에 매매 계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7월 24일에 오늘이 며칠이죠? 8월 1일이잖아요. 오늘이 8월의 첫날이네. 그러니까 7월의 둘째 날에 매매 계약이 있었고 7월의 24일에 불과 한 일주일쯤 전에 그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딱 갔는데 이거를 갖다 산 사람은 누구냐? 73년생 박천기 씨하고 정윤정 씨, 정윤미 씨 다 같은 집에 사시네. 어쨌든 저 집도 넓은 집인가 보다. 어쨌든 저분들이 저 집을 갖다가 샀는데 저 집을 갖다가 샀는데 만약에 김홍업의 가처분이 살아 있었으면 저 집을 샀다고 하더라도 김홍업한테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계약이 무효가 될 여지가 있었는데 그 가처분이 해제가 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제 소유권이 완전히 박천기 씨 등에게 넘어가게 된 거죠. 완전히 넘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다. 그다음 또 등기부를 다음 등기부를 갖다 딱 보여주세요.
지금까지 본 거는 갑구고요. 이제부터 볼 거는 뭐냐면은 을구예요. 을구엔 뭐가 있느냐? 근저당권 내용이 쭉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근저당권을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거를 갖다가 밑으로 요거 말고 아까 조금 전에 그 봤던 그렇죠. 을구를 갖다가 쭉 보면은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기 시작한 게 그 DJ 사전대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인데 그 DJ 2002년 12월 17일이면 저게 언제인지 아세요? 2002년 12월 17일? 전날이 제가 무슨 날인가 찾아봤더니 2002년 12월 19일에 뭐가 있었느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2002년 12월 19일에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틀 전에 이시호 여사가 세종로 1번지 청와대에 사시던 이시호 여사가 채권 최고액 7억 2천만 원으로 하나은행에서 돈을 빌려. 영부인이 돈도 빌리시네. 현직 영부인인데. 그 다음에 아까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넘겨주세요. 그 다음 그걸로. 그리고 나서 이 근저당권이 이제 그 뭐 변경되면서 그러니까 그 채권 최고액이 7억 2천에서 6억 2천으로 한 1억 정도 빠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2006년 7월 24일에는 그 또다시 저 DJ의 사저에 뭐 DJ 사저가 뭐 이렇게 그 등기부가 지저분해 어쨌든 그 다시 또 그 돈이 빌려지는데 2006년도에 그때 소유권자가 누구였습니까? 이때 소유권자는 이희호 여사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2002년 12월 17일자 채권 계약에서 채무자가 이희호 여사인 게 이희호 여사가 소유권자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채무자가 이희호가 아니네. 그럼 누구지? 임미경이네. 임미경이 누구지? 임미경 씨가 누굴까요? 뭐 다 짐작하시겠지만은 임미경 씨가 이희호 여사의 며느리예요, 며느리. 그래가지고 김홍걸 씨의 부인이란 이야기지. 임미경 씨가 3억 7,200만 원 채권 최고액이니까 뭐 한 3억 정도 빌렸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하나은행에서 3억 정도 빌렸다. 근데 돈 빌릴 데가 없어서 대통령 시아버지 사저를 갖다가 그 담보로 잡아가지고 돈을 빌리나 조금 저거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가 저런 근저당권이 아마 제 생각에 이희호 여사가 돈을 빌린 거는 2002년 12월 17일 저 때는 모든 사람이 저 포함해가지고 대통령은 이회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틀 사이에 갑자기 막 그때 지금 뭐 김민석 의원 뭐 수석 최고위원 된다 만다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김민석이 뭐 정몽준한테 붙고 그러니까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 후보 찾아가가지고 뭐 단일하자 막 그러다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확 열받아가지고 그때 그 노무현한테 쫙 쏠려가지고 대통령이 노무현 된 거 아니겠습니까? 2002년 12월 17일까지는요 제 기억에 대통령은 이회창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을 거고 그때 2002년도에 한 6억 정도 되면 이게 130% 잡으면 그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이 7억 2천이라고 그러면 뭐 최소한 한 6억 정도 빌렸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에 6억이면 무지무지하게 그 강남에 30평짜리 아파트 두 채 값이었거든요. 저 큰 돈을 갖다가 왜 빌리셨을까? 그건 뻔하지 뭐. 이제 청와대 나오셔야 되니까. 청와대 나와가지고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원래는 일산에도 DJ의 사저가 있었어요. 일산에는 DJ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냐면은 그 제가 찾아보니까 1996년 8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일산에 살다가 그러다가 청와대 들어갔다가 나오면서는 다시 동교동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 대통령 으로 재직하는 중에 동교동 사저를 뭐 이것저것 뭐 리모델링 저 집이에요. 저 집이 일산 집이거든요. 지금 저 집은 그 뭐 DJ 기념관인가 뭐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뭐 이래저래 대통령 그만두고 나가면서 근데 대통령 그만두면
그거 퇴직금 많이 주지 않나?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면 되지 않나? 어쨌든 돈 들어갈 때가 많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2002년도에 이제 남편인 김대중 대통령이 퇴임하시기 전에 이시호 여사가 6억 뭐 이렇게 또 빌려가지고 그걸로 뭐 이것저것 뭐 집도 고치고 뭐 수리하고 뭐 뭣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런데 쓰셨던 것 같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또 등기부 보여주세요. 어차피 오늘은 그냥 등기부 이야기하다가 그러니까 임미경 씨가 3억 7,200 그 빌렸고 임미경은 그 김홍걸 부인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그 근저당권이 2013년에 다 해지가 돼가지고 깔끔해졌다가 그러다가 다시 등기부가 지저분해지기 시작하는 게 언제부터냐? 2020년부터예요. 2020년이면 언제입니까? 이시호 여사가 2019년 6월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셨으니까 뭘 해야 됩니까? 상속세를 내야지. 근데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상속세가 꽤 많았나 봐요. 지금 보면은 18억 3,60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채권 최고액. 근저당권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채무자는 김홍걸로 되어 있어요. 왜 김홍걸입니까? 소유자가 김홍걸이니까. 그런데 근저당권자가 독특해요. 누구다? 국이다. 국이 조국 할 때 그 국 말고 대한민국 할 때 국입니다. 조국의 국 아닙니다. 조국 대표가 저 근저당권 잡은 거 아니니까 혹시 저기 착각하시지 마시고 또 괜히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근저당권인데 그 옆에 딱 보시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왼쪽에 그 왼쪽 칼럼에 그 표에 납세 담보 제공 계약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홍걸 씨가 그 대한민국에게 내가 그 상속세 18억 얼마를 뭐 15억인가 뭐 15억이라는 썰도 있고 17억이라는 썰도 있던데 어쨌든 15억이 넘는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현금이 없는데 내가 반드시 내겠습니다. 그 내겠다라고 하는 걸로 이 집을 담보로 제공하겠습니다. 그게 납세 담보 제공 계약이에요. 그다음 또 밑으로 딱 내려 보시면 4,500만 원짜리 근저당권이 있죠. 똑같이 국이죠. 똑같이 납세 담보 그 제공 계약이에요. 그다음에 심지어 3천만 원짜리도 있어. 그 3천만 원짜리는 그냥 내고 말지 뭐 이거까지 납세 담보 제공 계약을 갖다가 하나. 어쨌든 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 걸 넘겨 주세요. 쭉 그거 갖다가 보시면 이게 다 이제 그 근저당 그리고 난 다음에 독특한 게 있어요. 그 뭐가 있냐면은 다시 2022년 재작년 1월 14일에 김홍걸 씨가 돈을 또 빌리네. 어디에서 빌립니까? 이번에는 신한은행에서 빌리는 거예요. 신한은행에서 3억 8,800만 원을 갖다가 빌리는데 뭐 돈이 필요했겠지. 세금도 내고 막 그래야 되니까. 어쨌든 이걸 갖다가 빌리는데 또 아버지 사절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희한한 게 그 다음 근저당권이에요. 그거 좀 다시 좀 올려주시면은 김홍걸 씨가 그 돈을 갖다가 빌리는데 채권 최고액이 1억 2천만 원인데 근저당권자가 누군가 봤더니 은행도 아니야. 그런데 보니까 나이가 93년생이야. 근데 이름이 김종석이야. 도대체 김홍걸 그때 저 때는 국회의원이었잖아요. 저 때는 국회의원이었는데 국회의원 김홍걸이 93년생한테 돈 1억 2천을 빌리면서 자기 아버지가 사시던 사절을 근저당권으로 제공해? 참 희한하네 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의문이 어느 정도 풀렸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김홍걸 씨한테는 아들이 2명이 있는데 둘째 아들 이름이 김종석이야. 그러니까 김종석이 뭐 93년생인가? 뭐 어쨌든 뭐 그런가 봐요. 뭐 몇 년생인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김홍걸 씨의 부인은 임미경 씨, 아까 돈 빌려간 은행에서 돈 빌렸던 시부모님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렸던 임미경 씨는 부인이고 자식은 2명인데 큰 아들은 김종화, 둘째 아들은 김종석. 순서가 틀릴 수 있어요. 김종석이 큰 아들, 김종화가 둘째 아들일 수도 있는데 아들한테 돈 빌리면서 근저당권 설정해 주는 거는 좀 그렇다. 저 같으면은 우리 애한테 돈 빌리면서 알았어 아빠가 갚을게. 그다음에 나중에 못 갚게 되면 내가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만데 이 정도 그냥 네가 그냥 떠안어. 그다음에 제가 웃긴 이야기 들었는데 제 친한 후배 중에
어떤 후배가 있냐면은 사업을 굉장히 잘하는 후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배가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데 자기 대학 딱 들어가니까 대학 들어가서 얼마 안 지났는데 아버지가 저를 딱 부르더래요. 자기를 그러더니 통장을 이렇게 2개를 갖다가 딱 주더래. 그러면서 그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열어보려고 딱 그랬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래. 그러면서 이제 너 다 컸으니까 이거 네가 갚아라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대학 다니면서 뭐 그 아르바이트를 기본적으로 뭐 3번인가 하고 3개인가 하고 그 다음에 대학 졸업하면서도 그냥 사업 열심히 하고 근데 젊었을 때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지금은 아주 성공을 갖다가 했는데 어쨌든 아니 아버지한테 돈 빌려주면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왜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근저당권을 갖다가 설정을 하나 그 아들 나쁘네 아이고 떼끼 우리 아들 같으면 나 가만히 안 놔둔다 저는 우리 아들한테 돈을 빌려도 뭐 근저당권 같은 거 설정 안 해줄 겁니다. 뭐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그거 띄워주세요. 그런데 어쨌든 이 그 뭐 다 그 근저당권이 8번 근저당권이 말소된 게 언제다? 7월 23일이다. 7월 2005 그 이번 지난달 7월 22일, 23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달 7월 23일에 근저당권이 말소가 됐어. 그러면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돈을 갚았다는 이야기지. 아버지가 아들한테 김홍걸 씨가 김종석 씨한테 돈을 어떻게 갚았을까요? 그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주세요. 집을 팔았으니까 갚은 거지. 이제부터 이거 자세히 보세요. 7월 24일이 소유권이 박천기 씨 등 3명한테 넘어간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러니까 박천기 씨는 2024년 7월 24일 날 그러니까 지지난주쯤 되겠죠. 그때 DJ 사저를 구입하면서 동시에 돈을 빌려요. 근저당권자가 누구다? 중소기업은행이다. 채권 최고액이 얼마다? 저 9억 6천 아닙니다. 일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96억을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박천기라고 하는 박천기 사장님이 저 DJ 저택을 갖다가 사면서 그 진짜 기업은행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최대한을 빌린 거예요. 저 집이 얼마에 팔렸다? 100억에 팔렸다. 그런데 100억 중에 박천기 씨가 뭐 돈이 많은 사람이겠죠. 하지만 자기 돈으로 산 게 아니고 은행 돈으로 산 것이다. 최소한 80억 이상은 빌린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기업은행에서 한 80억 정도 빌려주고 나머지 돈 20억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이런저런 돈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00억 만들어가지고 김홍일 씨한테 건네주고 그 김홍일 씨가 그 돈 김홍걸 의원이 그 돈 가지고 자기 아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93년 김종석에게 1억 정도 갚아주고 그 다음에 자기 신한은행 채무도 갚고 그 다음에 상속세도 갚고 아마 다 그랬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납득이 되지가 않는 게 있어요. 뭐가 납득이 되지가 않느냐? 김홍걸이 재산이 없는 사람인가? 아니거든요. 김홍걸이 21대 국회의원이 될 때 그때 신고한 재산이 얼마였느냐? 신고한 재산이 58억이었어요. 58억. 그 다음에 당선된 다음에는 금방 이 58억이 67억 7천으로 쫙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 뭐 재산 신고 잘 누락된 거 아니냐? 재산 신고 누락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김홍걸 의원 그 전 의원이죠. 김홍걸 의원의 재산이 58억에서 67억 7천으로 늘었는데 그런데 그 김홍걸 의원의 그 재산을 구성하는 것들이 뭐다? 다 집이에요, 집. 첫 번째 뭐다? DJ 그 사저 동교동 178-1번지. 두 번째는 아파트예요. 무슨 아파트다? 조금 전에 그건 뭐 띄워드리지 않겠습니다. 저기 그 김홍걸 씨 주소가 거기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그 아크로 리버파크에 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아크로 리버파크 시세 찾은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게 김홍걸 씨가 아크로 리버파크 103동에 사는 걸로 나오는데 저 집이 얼마다? 제일 밑에 보면 제일 싼 게 39억 8천이야. 저층이래. 그러니까 39억 8천이래. 그 다음에 45억짜리는 뭐다? 고층이래. 44억짜리는 뭐다? 중층이래.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 김홍걸 씨가 25층인가 뭐 그 정도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중층인가 고층 아닌가? 고층이면 최소한 44억, 45억짜리 집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김홍걸 씨가 무슨 집을 가지고 있는가? 개포동에 집을 갖고 있어요. 레미안 개포 루체하임이라고 하는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를 차남한테 증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2016년에 부인인 임미경 씨가 분양받아가지고 그거를 아들한테 증여를 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레미안 개포 루체하임 제가 얼마인지 찾아봤거든요. 그건 제가 캡처해가지고 올려놓진 않았는데 보니까 그 집은 몇 평짜리인지는 모르겠어. 몇 평짜리인지는 모르겠는데 레미안 개포 루체하임이 23억에서 45억까지 평수에 따라서 평형에 따라서 고층이냐 저층이냐 제일 크고 뭐 펜트하우스는 45억까지 간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싼 거 뭐 1층 그다음 제일 작은 평수 1층은 그래도 23억 한다.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아리팍 아크로 리버파크를 줄여가지고 아리팍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45억 잡고 제일 작은 거 잡아도 한 25억 잡으면 그 두 개만 합쳐도 70억이네. 그런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고덕 그라시움이라고 하는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했어요. 근데 김홍걸 의원이 이 신고할 때 이걸 누락을 갖다가 했어. 이거 가지고 그 뭐라 그럴까 재판 받았어요. 무슨 재판?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알아맞혀 보세요. 그 김홍걸 국회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이었어요. 비례대표 의원에 불과한 김홍걸이 그 자기의 아파트 그 예를 들어서 지역구에 나가면 뭐 내 재산이 얼마다 뭐 많다 적다 이게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비례대표한테 뭐 누가 공격합니까? 더군다나 DJ 아들인데 이걸 왜 숨겼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고덕 그라시움 분양권이 12억 3,500만 원에 이제 김홍걸 의원이 매도를 갖다가 했는데 이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겨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법원에서 유죄로 했을까요? 무죄로 했을까요? 이거는 뭐 소극적 거짓말이니까 무죄다? 아니에요. 유죄가 나왔어요. 형이 얼마가 나왔을까요? 형이 얼마가 나왔냐면 벌금 80만 원이 나왔어요. 요 정도 사안 가지고도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벌금 80만 원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죄가 얼마가 나올지 진짜로 90만 원 나올지 김홍걸은 분양권 숨겼다고 해가지고 비례대표인데 비례대표 선거 나가가지고 그 분양권 숨겼다고 해도 벌금 80만 원을 갖다가 때려줬는데 대통령 선거에 나와가지고 뭐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둥 뭐 김문기 처장 뭐 핵심적인 인물 내가 몰랐다는 둥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형을 때릴지 벌금을 때릴지 실형을 때릴지 벌금을 때린다고 했을 때 100만 원 때릴지 99만 9천 원 때릴지 그 99만 9천 원 때리면 어떡하나 은하철도 999처럼 조국이 99.9% 얻었대는데 모든 국민들이 눈 똑바로 뜨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다.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김홍걸은 집이 4채가 있었던 거예요. 동교동 집 하나, 아리팍 하나, 그 다음에 레미안 개포, 루체하임, 개포동에 있는 레미안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하나. 그 다음에 고덕은 강동이죠, 강동. 그 고척동이 아니고 고덕동. 거기 그라시움 분양권 12억 3,500에 이건 팔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산 45, 25 합치면 70억에다가 거기에다가 그라시움 분양권 12억 치면은 최소한 저거 12억 3,500만 원에 그 했잖아요. 저거를 언제 샀냐면은 2016년에 다 산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많네. 그냥 뭐 이걸 갖다가 뭐 몰랐으니까 80만 원 정도를 딱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 동교동 사저를 그 빼고도 70억, 80억이 넘는 돈을 아파트로만 가지고 있다. 뭐 예금이나 뭐나 이런 거 다 합치면은 돈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상속세가 없다고 동교동 사저를 박천기 씨가 뭐 하는 분인지 제가 봤더니 퍼스트 커피랩인가 뭐 거기 사장님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뭐 신문에 기사 나온 거랑 뭐랑 이렇게 그걸 해보니까 퍼스트 커피랩이라고 하는 그 스타벅스 같은 커피 체인이 있는데 그 집에서 지금 178-1번지 바로 옆에 그 퍼스트 커피랩
홍대점이 있어요. 그거 한 번만 좀 찾아봐 주세요. 홍대점이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뭐야 산 거 아닌가? 아 이거 그 우리 퍼스트 커피랩 뭐 하면은 뭐 굉장히 뭐 유명해지지 않나? 유명해졌어요. 왜냐하면 뭐 박천기 사장님이 그걸 갖다가 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저 같은 사람까지도 찾아보게 됐으니까. 근데 참 저는 어떻게 보면 뭐 제가 뭐 DJ가 공도 있고 과도 있고 뭐 그렇다고 생각을 갖다가 하는 사람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DJ 사절을 이런 식으로 이거 처분할 수가 있나? 더군다나 형님하고 김홍업 의원하고 화해한 내용이 뭐냐면 이시호 여사의 유언대로 사절을 기념관으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내가 가처분 취하해 주겠다. 그래서 가처분 취하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기사를 갖다가 봤더니 저 집의 일부분을 뭐 1층의 일부분을 뭐 김대중 뭐 이희호 여사 무슨 전시관 비슷한 거 조그만하게 뭐 한 대여섯 평짜리 뭐 그런 거 만들겠다. 그뭐 굳이 그런 걸 갖다가 뭐터러 만들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형님하고 김홍업 씨하고 화해했던 내용이 2021년 6월에 이희호 여사 유언대로 사절을 기념관으로 한다. 이걸 갖다가 지키는 신용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참 저는 진짜 좀 깜짝 놀랐고요. 아, 그 돈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사람이 만약에 김홍업 씨가 저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제가 그나마 이해를 하겠어요. 그거는 이희호 여사가 내 친어머니가 아니니까. 김홍업 씨 친어머니는 누구냐면 차용애 씨인데 차용애 씨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차용애 씨가 27년생인데 59년에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32살에 돌아가셨어요. 그 59년이면 아직 DJ가 정치인으로서 날개 달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차용애 씨가 고생한 거예요. 근데 차용애 씨가 고생할 만한 사람인가 아니거든. 왜냐하면 차용애 씨 아버지가 목포에서 아주 무지무지하게 큰 인쇄소를 했던 그런 아주 큰 사업가고요. 그 다음에 뭐 민주당의 전신이 뭐 뭐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한민당이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공산당 말고 남로당 말고 한민당의 목포시 지구당 위원장이었어요. 그런데 차용애 여사가 저분이 차용애 여사잖아요. 그 미인이지 않습니까? 저 둘 중에 하나가 김홍걸이 아니고 김홍일 그다음에 왼쪽이 김홍업일 것 같네. 저 차용애 여사가 5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그 친가도 부자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 뭐 목포에서 제일 큰 인쇄소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외가도 어머니 쪽도 굉장히 부자였대요.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장영자 씨가 있잖아요. 장영자 사건 일으켰던 장영자 씨가 그 차용애 여사의 사촌 여동생이었어. 외사촌 여동생. 그러니까 본가보다도 친가보다도 외가가 훨씬 더 부자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장영자하고 DJ하고 또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걸 갖다가 그 다음에 차용애 씨가 그 27년생인데 그런데 그때 27년생인데 그 옛날에 일본에 유학까지 갔다 온 분이었거든요. 일본에 유학까지 갔다가 그러다가 막 그 뭐 태평양 전쟁 일어나고 뭐 해방되고 막 뭐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그 뭐 태평양 전쟁 막 말기 되고 그러니까 일본 유학 갔다가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한국에 들어왔는데 DJ를 어떻게 만나느냐? DJ가 고등학교 졸업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고등학교? 목포상고. 목상하면 되게 유명한 학교라면서요. 제가 목포 쪽은 잘 몰라가지고 어쨌든 목상은 되게 유명한 학교래요. 목포상고가 아주 그냥 뭐 뛰어난 학생들이 가는 그런 학교라고 제가 들었는데 차용애 씨의 오빠도 목포상고를 다녔어요. 그런데 목포상고 다닐 때 친구가 누구였느냐? 그 목포상고 친구가 누구였느냐? DJ였어요. 그러니까 그 오빠의 소개로 목포상고 동급생인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1945년 4월 9일, 8월 15일 딱 4개월 전에 결혼까지 했는데 그리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그 김홍일 의원 낳고 김홍업 씨가 50년생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두 그 형제를 갖다가 낳고 살다가 그런데 이제 남편은 정치한다고 막 젊은 날에 정치한다고 막 밖으로 막 돌고 그러면서 고생 많이 하시다가 그러다가 59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김홍업 씨, 김홍일 의원, 김홍업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그 어머니가 얼마나 생각나겠습니까? 그런데 뭐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그래도 김홍업 씨한테 아마 이 DJ 사저가 넘어갔으면 이렇게 팔렸을까?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슈가 딱 되고 그러니까 그 집을 산 박천기 사장님이 저거 그냥 뭐 DJ 뭐 이런 걸로 이렇게 그 잘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과연 그럴까?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그 김홍걸 씨가 버린 거 아닙니까? 아니, 나 같으면 아리팍 팔아가지고 세금 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사셨던 저 집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길 것이다. 저 같으면 그럴 텐데 차라리 내가 밖으로 나가 앉을지언정. 나 같으면 요즘 아리팍이 귀해가지고요 매물이 없대잖아요. 부르는 게 값이 되잖아요. 나 같으면 그 집 팔고 그냥 그 DJ 사저를 갖다가 돈이 문제입니까? 돈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전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벌써 시간이 이제 다 됐으니까 잠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저한테는 저 개인적인 뇌피셜이고 제 소설일 수 있는데 뭐 소설이라고 치고 저한테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느껴져요. 이제 DJ가 버려지고 있는 거 아닌가? 누구에 의해서? 친아들에 의해서. 저는 그런 느낌 받는데요. 그 다음에 DJ가 버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누구에 의해서? 민주당에 의해서. 민주당이 말로는 양대 기둥이 DJ 노무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DJ 관련해가지고 뭐 이렇게 됩니까? 뭐 이어지고 있습니까? 노무현 관련해서 뭐 이어지고 있습니까? 친노 세력을 갖다가 친노를 대표한다. 리틀 노무현이다. 친노 적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김두관 후보가 몇 프로 얻었습니까? 10%도 못 얻었잖아요. 근데 그런데 노무현도 10%를 못 얻었는데 지금 요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DJ는 오죽하겠는가? DJ 뜻을 기리는 사람이 민주당에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냥 말로만 기리는 거지. 사진만 딱 있는 거지. 그런데 그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DJ의 아들이 DJ의 동교동 사저를 동교동 개라고 한 말이 이제 없어져야 돼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교동이라고 하는 말의 상징이 되는 178-1번지가 커피 팔고 빵 팔고 하는 그런 사장님한테 팔렸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저는 한번 원래대로 하면 제가 오늘 같은 날 저기 한번 178-1번지 내비 찍고 한번 딱 가볼까?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부탁드렸었는데 퍼스트 커피랩 그 홍대점 그게 179- 몇 번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옆에 있대요. 거기 가서 커피 한 잔 마실까? 그래요. 제가 사진 직접 찍어가지고 여기가 사저입니다. 여기가 이걸 갖다 사신 분으로 추정되는 사장님이 운영하는 데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갖다가 드리려고 저거예요. 퍼스트 커피랩 홍대점 저기 주소장 나오잖아요. 그걸 갖다가 찍어주세요. 저기 지도라고 쓰여져 있는 거 요렇게 되어 있는 걸 갖다가 한번 클릭해 주세요. 아니 그 밑에 저기 서울 마포구 신촌로 4길 그거 말고 주소를 갖다가 봐야 되니까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DJ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그다음에 저거를 지켜보는 민주당의 이른바 DJ 비서나 DJ의 뭐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거를 어떻게 보고 있나. 아니 다른 사람 다 떠나가지고 그렇죠. 동교동 179-39번지잖아요. 저기가 저 지도에 이렇게 보여져 있는 데가 동교동 179-39번지예요. 근데 DJ 동교동 사저가 몇 번지다? 178-1번지다. 178번지, 179번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저기 조금 위에 있는 그 지도에 보이는 퍼스트 커피 앤 베이커리 바로 옆에 DJ 사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매물로 나왔네. 이거 뭐 부동산에 내놨을까? 부동산에 은밀히 내놨을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DJ 사저 팝니다. 사실 분 그랬으면 100억이 아니라 뭐 한 200억에 팔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차마 김홍걸 씨가 그렇게는 못하고 그냥 부동산에 은밀하게 내놨겠지.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박천기 씨가 뭐 미리 딱 찾아가가지고 김홍걸 씨한테 아 그거 파시죠 제가 사겠습니다 100억에 그냥 사겠습니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평당 얼마에 팔았다? 한 5천만 원에 판 거지. 한 173평이니까 평당 1억이었으면 17억 173억이었을 테니까 5천만 원 한 6천만 원 정도에 판 거죠. 5천 몇백만 원에 판 거네. 그러니까 DJ의 정신, DJ의 사저, DJ의 동교동계의 그 정신적 지주가 되는 그 집을 그 쉽게 말하면 그 아들이 100억에 그냥 팔아넘긴 거예요. 세금 낸다고. 그 세금이 얼마나 된다고. 세금이 한 1,000억쯤 되나? 그것도 아니잖아. 에이 뭐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뭐라 그럴까 어쨌든 씁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DJ의 시대는 완벽하게 끝났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고 좋은 말씀 드렸어야 됐는데 좀 찝찝한 말씀 드려가지고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사인 증여 계약은 효력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김홍업이라고 하면 무지하게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 같으면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갖다가 하고 일단 사인 증여 계약상에 좋다. 어떻게 했느냐? 너랑 나랑 그때 계약서 썼을 것 같은데 화해 조서 썼을 것 같은데 안 썼으면 바보고 뭐 바보면 어쩔 수 없고 썼으면 어머니 이희호 여사의 유언대로 한다. 그 유언이 어떻게 되어 있다? 그 팔지 말아라. 그 다음에 만약에 팔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3분의 1은 DJ 기념관에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2의 3분의 1씩은 나눠 가져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66억이 그 삼형제한테 가야 되는데 그 중에 22억 내놔라. 너 돈 받았지? 100억 받았지? 100억 받았으니까 등기 넘겨줬지. 잔금까지 다 치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7월 2일에 계약하고 24일까지 잔금 계약 다 한 거예요. 저 박천기 사장님은 20억 들고 계약금 치르고 그 다음에 80억 이거 해가지고 그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기업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깔끔하게 다 100억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홍걸한테는 100억이 현금이 있는 거야. 그거 가지고 뭐 한 20억 정도 뭐 세금 내고 뭐 그 다음에 자기 신한은행 빚 갚고 자기 아들한테 있는 빚 갚고 그러느라 한 20몇 억 썼겠지. 한 75억쯤 남을 거예요. 그 중에 22억 내놔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나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도 아니지. 당신 어머니가 내 동생 어머니 어쨌든 이희호 여사가 분명히 팔지 말라고 했는데 너 팔았기 때문에 내가 DJ의 둘째 아들로서 너무나 충격받고 정신적인 충격받았다. 손해배상 10억 해라. 저 같으면 이렇게 소송을 갖다가 제기할 거고요. 제기하면 이길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김홍업 전 의원님 혹시 뭐 변호사 없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면 무조건 받아요. 왜 무조건 받습니까? 아리팍이 있잖아. 아리팍이 45억이라며. 그러면은 45억인데 22억 뭐 충분히 받지. 거기에다가 10억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갖다가 하면 다 이겨도 충분히 받지 충분히. 그러니까 저는 김홍걸 전 의원이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 도대체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참 희한한 일을 갖다가 했다. 그다음에 그 DJ의 동교동 사저가 앞으로 어떻게 변모하게 될지 그야말로 퍼스트랩 DJ점이 되나? 좀 진짜 웃기겠네. 퍼스트랩 조금 전에 179번지에 있는 그 퍼스트랩 커피숍 베이커리가 그게 홍대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앞에 그걸 갖다가 베이커리로 만들면서 퍼스트랩 DJ점으로 만드나? 아주 그냥 그 가관이겠네요. 그러면 그 DJ점 옆에 방 하나에다가 뭘 만들겠습니까? 아니 거기에다가 DJ 뭐 유품 뭐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쫙 걸어놓고 여기가 DJ점이다 그러면 민주당 사람들 그냥 바글바글 오겠네. 그럼 그 옆에 있는 그 DJ 그 김대중 그 도서관 거기서 공부하다가 목마르네 그러면 커피 한잔 하러 가자 그래서 DJ 퍼스트랩 그 DJ점 가가지고 그 아이스 한 잔 딱 마시고 다시 또 거기 가서 공부하고 아주 그냥 환상적인 조합이 되겠네요. 어쨌든 이런 일들이 2024년 한여름에 그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